막판까지 시장이 쉽게 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테스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요 라운드 넘버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3시 24분 구간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6분마저도 조마조마하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500선도 테스트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동시효과 구간의 테스트 물량 허수도 있을 테지만은 오늘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장중 저점 부근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 100포인트 밀린 겁니다. 전거래 종가 대비로 94포인트 정도 지금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거의 100포인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힘없이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장 저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3.62% 전거래일 대비 급락하며 2,500 1.92포인트 선에서 종가 만들 예정입니다. 연저점 썼고요. 특히나 직전 저점이 2,540선대였는데 이것과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깊게 쑥 밀어내는 모습, 개파락 떨어지면서 음봉의 길이 상당히 긴 뼈아픈 하루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또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5%에 육박하는 낙폭이 보이고 있고요. 826.78포인트 기록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닷새 연속, 코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선도 이탈이 되면서 직전 저점 부근도 이탈이 됐습니다. 게다가 장중 기준으로 연저점이 지금 코스닥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830선에서는 어느 정도 올해 들어서도 2번의 바닥을 공고히 만드는가 했는데 오늘장 힘없이 이 역시도 내주는 모습 830선 이탈이 종가 기준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상승 종목은 1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몇몇 이슈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자금의 쏠림이 상당히 깊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장세 속에서도 상한가는 있습니다. 양시장 합하면은 총 5개의 종목, 우선주 제외하고는 보통주 4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유일하게 신송홀딩스 장 초반에도 강했고 그리고 막판에도 이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한가 잔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당분간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곡물이라든지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또 이런 해외 곡물 인프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됐습니다. 신성홀딩스 대표적으로 이 해외에서 곡물 사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 이 사업 부문 가운데 하나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 분류가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에 고스란히 안착이 됐고요. 샘표가 후발주자인데 지금 부지런히 뒤따라가더니 종가 기준으로는 상한가에 안착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잔량이 여기는 10,000주 정도밖에 안 돼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는 상한가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버킷스튜디오, 모트렉스, 에코캡이고요. 또 그만한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버킷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 2,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에코캡은 무중 권리락 이렇게 세 가지로 이슈가 확실한 종목군들인데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였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그렇다고 자율주행이 모두 다 오르느냐? 대장만 살아남는 그런 요즘 장이죠. 모트렉스는 지난 금요일에도 대장 역할을 해줬었고 오늘장까지 시세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밖에 인포뱅크라든지 라닉스 뭐 이런 종목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그렇고 장중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다는 점, 같은 섹터 내의 종목군들도 이렇게 온도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점 확인 필요해 보이고요. 버킷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2 시즌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는데 확정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이런 상한가 대열 합류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상한가 잔량이 어마어마하네요. 276만 주 정도 잔량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 에너지에 조금 더 기대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거래소에서 신성홀딩스하고 샘표 받으렸는데 곡물 쪽의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몇몇 종목군들 쪽으로의 집중이 상당한데요. 샘표 식품도 4% 정도, 고려산업은 12%, 한일사료 23% 급등이고 에드바이오텍도 11% 정도의 급등, 효성, OMB 4%, 윙이푸드라든지 이지홀딩스 이런 곡물 사료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제지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요. 에너지, 국제 유가, 천연가스 이런 종목군들, 인플레와 맞물리는 종목군들은 확실히 시장 대비 강했고 또 오후장 1시 구간대 이후로 특징주를 잡아보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키워드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부 관계자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 러시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 검토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시금 재료가 부상된 건데요. 헤인이 오후장에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4% 정도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다 탄력 좋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도 약 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다시금 좀 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죠. 상승 종목을 찾기가 좀 힘든 하루였고요. 6시간 30분이 왜 이렇게 안 가던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주말 기분 좋게 잘 지나고 나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6월 13일 월요일장 마감이 됐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되니까요. 이럴 때 너무 손살에 치시지 마시고 시장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석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볼까요? 우리 증시만 밀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하락 요인이 뚜렷하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임박했다. 미국에서 더 빨리 금리를 올릴 거다. 그에 따라서 시장의 돈줄이 말라붙고 약세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 먹구름을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일본 증시 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워낙에 좀 가파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엔저 영향을 톡톡히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세 흐름에서는 엔저도 크게 힘을 쓰지를 못했죠. 그래서 얼마 전 28,000선 부근까지 갔다가 직전 고점에서 좀 저항받아서 다시금 박스권으로 회귀했는데 오늘장 3% 정도 밀렸습니다. 3.01% 하락하면서 27,014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7,000선 테스트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일본 증시도 여기서 한 번 더 뒷걸음질 치면은 27,000선 이탈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장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증시 약세로 이렇게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증시 중국 쪽도 보겠습니다. 중국도 오늘 하락은 예외가 아닙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헤매고 있고요. 현재 상해종합지수 장 초반에도 약세로 출발했는데 오후장 저점을 더욱더 낮추고 있습니다. 1.27% 하락하면서 3,24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덜 밀립니다. 0.77%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 일부 지역의 주민들 전수조사 들어가죠. 이로 인해서 또다시 재봉쇄하지 않을까. 6월에 이제 봉쇄 해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봉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오늘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급등을 했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 뚜렷해지면서 오늘 15원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15원 10전이나 올랐고요. 1284원에 마감하면서 다시금 1300원 선을 향해서 뚜렷하게 우상향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원달러 환율이 12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레벨대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1300원 선 부근 임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과연 종가 기준으로 2,500선 사수로 했을까요? 지금부터 보시죠.
네, 고물가에 대한 지독한 우려감, 월요일장의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각각 3에서 4%대 정말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월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닷새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그 폭도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전장 대비 3.5%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포인트로 91포인트가 크게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거래대금 10조 원이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2,500선도 조금 위태로운 구간이었죠. 2,504포인트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급격하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오후장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장 후반에는 2,505포인트, 여기서 더 내려갈까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오늘장 종가가 오늘장의 저가가 됐습니다. 2,504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도 기관도 확실히 좀 매도가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5천억 원 가까이 팔았죠. 자, 그리고 기관도 2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개인만이 홀로 샀습니다. 6,6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번에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들 보시면요. 의료 정밀과 은행 업종, 전 거래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의료 정밀은 사흘 연속 내리는데 오늘은 6%가 넘게 거의 종가상으로 7% 가까이 내려가면서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은행 업종도 마찬가지 수준이죠. 6%대 크게 내려가면서 6.2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밖에 나머지 업종들도 사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 업종 차트상 연 저점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5% 넘게 밀려 내려갔고요. 서비스와 기계까지도 5% 가까이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오늘은 파란불만 차갑게 좀 깜빡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부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나 인터넷 등 이렇게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죠. 자, 먼저 반도체 투톱부터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다시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우리 반도체의 대표 종목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신저가 경신이 됐습니다. 신저가 또 깨고 내려갔죠. 전장 대비 삼성전자 2.6%가 밀렸습니다. 62,000원도 이제는 위태롭습니다. 62,1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쪽에서는 무려 4.35% 크게 떨어졌습니다. 10만 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 99,000원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가보겠습니다.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덜 빠졌다고 봐야 할 텐데 몇 종목은 뭐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단 LG에너지솔루션 2.35% 내려갔습니다. 41만 5천원에서 거래 마쳤지만 그래도 양봉 좀 기록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LG화학 보시면 이쪽은 3.6% 조금 더 깊게 빠졌죠. 56만 2천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조금 덜 빠진 모습인데 이쪽에서는 2% 안쪽으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54만 9천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모습도 보시면 전장 대비 이쪽에서도 역시 밀렸죠. 2.6% 내려가면서 23만 7,500원에서 오늘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요. 바이오 USA라는 그 빅 이벤트가 호재성으로 작용이 되는 흐름이죠. 자,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에서는 그 흐름에서 좀 제외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3%가 넘게 내려갔죠. 78만 6천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셀트리온 쪽에서는 그래도 시총 상위에서 가장 선방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은 제한적인 낙폭만을 보여줬죠. 전장 대비 0.6% 조금 빠졌습니다. 15만 8,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이 참 어려운 하루였는데 계속해서 좀 부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까지도 신저가 기록이 되는 모습 나타났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기록됐습니다. 네이버는 무려 6% 가까이 급락이었습니다. 25만 4천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4%가 넘게 밀렸습니다. 76,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이쪽도 많이 흔들렸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악영향을 반영하는 모습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차부터 기아까지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현대차는 5% 넘게 밀렸습니다. 17만 5천 원에서 급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기아의 경우에도 4% 가까이 밀렸죠. 7만 9,200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3.9% 크게 밀렸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까지도 3% 가까이 내림세 확인되면서 오늘장 시총 상위에서는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매수세가 집중된 종목군이 단연 곡물 관련주들입니다. 자, 일단은요, 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외 곡물 인프라 투자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 한 가지를 전했고요.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치솟는 이 식량 가격의 상승세가 앞으로 또 장기화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 주가가 오늘 모조리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송홀딩스 같은 종목은 상한가까지 도달했고 풀리지 않은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2,400원의 종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샘표와 샘표 식품까지도 강세 보여줬습니다. 특히 샘표는 장 후반까지도 상승폭을 더 크게 붙여갔죠.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고려산업이나 대한재단까지도 이렇게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한일사료 같은 종목이 이렇게 급등세 연출이 됐고요. 27% 크게 오르면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만원대 위였고 이지홀딩스라든지 효성 OMB, 미래생명자원부터 팜스토리 같은 종목군이 대표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이틀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특히 낙폭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전장 대비 4.72% 거의 5% 가까운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포인트로도 41포인트가 내려갔고요. 거래 대금은 8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828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보시면요, 이 거래소와 좀 비슷했습니다. 오후장까지도 쭉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 계속 확인이 됐고 막판에 830포인트 이탈했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종가가 저점이 됐습니다. 82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은 좀 뚜렷하게 매도가 많았지만 외국인은 누적균으로 오히려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외국인이 441억 원 정도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만 지수의 하락을 막지는 못했고요.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 이런 가운데 개인도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개인은 261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타격을 받는 흐름이었는데 2차전지, 이 중에 양극재 종목들은 오히려 빨간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에코프로 BM 동시호국가 구간 지나면서 약간 하락으로 돌려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대이 상당히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죠. 0.08% 소폭 밀리는 수준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LNF 같은 종목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죠. 23만 6,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다만 이 중에서도 전해질 종목인 첨보 이쪽은 뚜렷하게 좀 밀렸습니다. 24만 7,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 보시면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뚜렷이 약세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이 밀리면서 6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 셀트리온 제약은 4% 내림세였죠. 76,800원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종목이 요즘 장에서 상당히 좀 들쭉날쭉합니다. 오늘장도 보시면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아주 크진 않았고요. 2.5%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알테오젠 확인해 보시죠. 자, 알테오젠은 오늘도 연이은 하락세에 나타났는데 이 낙폭이 특히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6% 넘게 빠졌죠. 48,6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진단키트주인 시젠도 마찬가지로 6%대 급락이었습니다. 4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 보시면 역시나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주부터 4.3%, 펄어비스 5% 넘게 밀렸고요. 위메이드도 4.3%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이 최근 3분기에 비수기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신저가를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4.8% 내림세였죠. 13만 8,4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도 모두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CJ ENM이 3.7%, 스튜디오 드래곤이 4.3%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시면요. 첫 번째 특징주는 에너지 관련주들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을 야기한 게 바로 이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요. 한국석유와 한국석유가 시장 상황 대비 좀 선방해줬는데 자, 후반에 좀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깊지 않았고요. 오히려 중앙에너비스나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 GNC 에너지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좀 돌리긴 했지만 낙폭이 깊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주 보시면 다음으로 자율주행으로 키워드 하나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기의 테슬라 납품 계약 소식과 함께 또 한 가지 현대 기아의 자율주행차 실증 소식이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쪽에 모멘텀 상당히 받아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좀 방향이 좀 엇갈렸습니다. 유독 강했던 게 바로 이 모트렉스죠. 이 종목이 유일하게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2만 원도 뚫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캠시스나 대성엘텍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이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종가상으로는 조금 밀리긴 했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라닉스라든지 인포뱅크, 퓨런티어 같이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연출이 됩니다. 4에서 8%대 뚜렷한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자면 지난해 콘텐츠주들의 강세를 이끌었던 이 오징어 게임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시즌2의 제작을 공식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버킷 스튜디오가 바로 상한가 탔습니다. 그대로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거래 마쳤고요. 함께 움직이긴 했던 쇼박스가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장에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대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인바이오젠 같은 종목은 최대 주자가 버킷 스튜디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10%대 오름세 2,3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